요즘 인공지능 시다다 뭐다 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 진짜 놀랍게도 저 멀리 우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판도를 바꿀 새로운 태양전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주 기술의 미래를 또 우리 미래를 바꾸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냈다는 서류에 나오는 내용인데,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아예 우주에서 태양광을 싹 모아서 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일 동력으로 쓰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기술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멋진 계획 앞에 아주 현실적인 아주 큰 벽이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 에너지를 얻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문제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 덕분에 로켓 재사용 기술이 나오면서 발사 비용이 진짜 확 떨어졌어요. 예전엔 1kg 쏘아 올리는데 3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2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우주로 가는 길이 훨씬 싸진 건 맞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성 자체를 만드는 데 드는 돈, 그게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위성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돈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바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주로 가는 택시비는 싸졌는데 정작 우주에서 쓸 보조 배터리가 너무 비싼 셈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 시절에는 정부가 주도했잖아요. 한번 쏘면 15년 넘게 써야 하니까 비싸도 엄청 튼튼한 부품을 썼죠.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잖아요. 수명이 5년 정도로 짧은 저비용 위성을 그냥 대량으로 팍팍 쏘아 올리는 전력을 쓰는데 여기에 옛날식의 비싼 부품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갈륨비소 태양전지를 보면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재료부터가 게르마늄 같은 희귀한 광물이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또 이게 엄청 약해서 살점만 툭 쳐도 바사삭 깨져버릴 정도예요. 게다가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서 공급도 불안정하고요. 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뭐냐면요. 사실 어떤 특별한 광물 구조의 이름인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걸 아주 싸고 흔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용액으로 만들어서 마치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필름에 쓱 바르기만 하면 가볍고 휘어지는 고효율 태양전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보세요. 2009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불과 10년 좀 넘어서 효율이 28%를 넘어섰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년 동안 발전해온 실리콘 태양전지를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왜 우주를 위해 태어났다고까지 하냐면요. 당연히 싸고 가볍고 유연하고 방사선에도 강하고 다 좋은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원래 페로브스카이트의 유일한 약점이 습기였거든요. 지구에선 이게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우주는 어떻죠? 완벽한 진공, 수분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오히려 최강의 장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도 모자라 하면서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텐덤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샌드위치처럼 쌓는 거예요. 위층에는 페로브스카이트를 둬서 에너지가 강한 빛을 흡수하게 하고 그 빛을 뚫고 내려온 나머지 약한 빛은 아래층에 있는 CIGS라는 다른 태양전지가 남김없이 싹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효율이 30% 가까이 나오면서 기존의 그 비싼 전지랑 맞먹게 된 겁니다. 가격은 훨씬 싼데 말이죠. 자,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주에서 되긴 되는 거야? 네,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연구실 책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의 누리호에 실려서 이미 우주로 날아갔고요. 지금도 지구 궤도를 쌩쌩 돌면서 나 여기서도 잘 작동해요 하고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 전문가는 이 기술을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건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뒤흔들 제품이다. 와, 정말 그럴만하죠? 자, 그럼 이 기술이 그냥 좀 더 좋은 태양 전지가 나왔다는 거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미래 우주 경제 전체의 판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에서 쓰는 전기값이 싸지면 일단 저비용 위성을 수천 수만 개씩 띄우는 메가 컨스텔레이션이 현실이 되고요. 이걸 동력 삼아서 달이나 화성에 기지를 짓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주에서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지구로 쏴주는 우주 태양광 발전도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스페이스X의 꿈,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거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우주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 1kW의 가격이 5에서 11센트 정도로 예측돼요.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땅에서 쓰는 에너지랑 가격 경쟁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탄소 배출은 제로에 날씨나 밤낮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거의 사기캐 수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그냥 성능 좋은 부품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에서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경제 공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반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 인류가 필요로 할 엄청난 에너지와 데이터, 그 미래는 결국 이 지구를 떠나서 저 너머의 우주에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그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바로 그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